다음은 문화수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이 한국소설 신인상 당선자 11명 중에 평균 나이가 60세입니다. 그리고 50세 미만은 2명에 불과하고 최고령자는 8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문학소년, 소녀의 꿈 60대 등단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적극적인 삶을 추구하는 이른바 그 액티브 시니어들이 활동이 상당히 왕성해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뭐 TV 시청과 같은 어떤 소극적 여가 활동에서 적극적 어떤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지금 60대 이후 70대 있는 어르신들이 아마 배우고 싶어도 사실은 배우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 뭐 부모도 모셔야 되고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진작 못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이제 퇴직 이후에 이런 뭐 이 문학 활동이나 또 음악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꿈을 이렇게 펼쳐나가는 문화수명을 누려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교육을 갔는데 이 백만기 씨를 직접 만났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돈보다 이것부터 준비해라 이렇게 해서 이분의 이제 여가 일정표를 한번 보면은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까지 꽉 짜 있는 거예요. 77년도에 금융인으로 출발했다가 한 40대에 이제 나와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활동을 하면서 그 은퇴 이후에 어떤 즐거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공적인 여가를 위한 4대 원칙이 있는데 이것은 미리미리 준비해라. 성향에 맞는 뭐 여가 체험 및 탐색을 해야 된다. 미리미리 좀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는 여가 포트폴리오를 짜라. 그래서 뭐 한 가지에만 주치지 말고 또 시간과 노력 이런 배분이 필요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하고 싶은 분야를 어떤 좀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고 또 지속 가능한 취미를 찾아라. 이렇게 또 세 번째는 세상과 교류를 하면서 성취감을 쌓아갈 수 있는 취미 선택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은퇴 이후에 어떤 부부 간의 어떤 취미, 같은 취미를 찾아서 어떤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은퇴 축하금을 확보해라. 취미 활동을 위한 재무적 준비를 미리미리 이제 고려해서 그런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을 해결하라.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계 수명은 저는 관계가 좋은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보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관계별 전화통화 시간이라는 것을 가지고 관계 수명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남자와 남자는 평균 한 59초 걸립니다. 전화통화 시간이. 남편이 아내에게 전화를 했을 때 3초. 그 다음에 아내가 남편인데 전화했을 때 부재중 14통.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은 관계 수명의 단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관계 수명에 대해서는 첫째 부부 관계, 자녀 관계, 그 다음에 친구 관계, 사회 관계를 나타내는데 보통 은퇴 이후에 보면은 부부는 4시간 한 10분? 하루에 배우자와 함께 있는 시간이 한 4시간 10분 정도 되고 뭐 그 중에 TV 시청이 한 77% 정도 되고 이 4명 중에 1명은 또 배우자하고 취미 활동을 한 23%가 또 하고 뭐 주로 이제 취미는 산책, 등산, 스포츠 활동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녀와의 관계를 보면은 5명 중에 자녀와 동거하는 은퇴자는 한 2명, 5명 중에 한 2명 정도 되고 외식은 뭐 함께 하는 경우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 1위가 이제 외식 상당히 어떤 관계가 좋은 어떤 그런 부분이고 이 또 10명 중에 1명은 또 이 손주를 돌봐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친구 관계에서 연 1회 이상 어떤 연락을 나누는 친구가 한 10명 정도 된답니다. 그 중에 또 그 중에 이제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친구는 한 4명 정도 되고
근데 주로 이렇게 남성들은 보면은 어떤 연고 중심, 혈연, 뭐 학연, 지연, 뭐 이런 고향, 직장, 학교 이런 중심이 되고, 여성들은 주로 보면은 생활 중심, 취미나 종교, 뭐 자녀로 이렇게 만난 친구가 대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관계는 마찬가지. 평균적으로 참여하는 사회활동들은 보면 한 1.5개 정도 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빈도는 뭐 주 1회 정도 되고, 그렇게 된다고 보고, 사회기여활동에 대해서는 한 6.2% 정도 되고, 뭐 친목이나 취미활동이 약 한 80% 이상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관계 수명을 늘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면은, 은퇴 이후에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어떤 실천이라 해가지고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에서 나오는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부부 생활은 어떨 때는 따로, 어떨 때는 같이 이렇게 각자 시간을 확보하면서 대화 소재도 많아지고 이 부부와 개인 생활 간의 균형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제 각자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 활동을 하고, 또 어떨 때 같이 해야 될 때는 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고, 자녀 관계는 이제는 자식 중심에서 이제 자신 중심으로 와야 된다. 사실은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희생하거나 군림하기보다는 삶의 중심을 이제는 자신 쪽에 놓고 그다음에 자녀를 바라봐야 된다. 사람이 태어나서 세 가지 독립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첫째는 뭐냐 하면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탯줄을 끊는 순간 신체적 독립, 이것을 말하고, 두 번째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은 경제적 독립. 이제는 성인이 됐고 그만큼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이제 스스로 독립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있다면은 대학생 자녀에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스트레스 겸, 너는 4년을 대학을 졸업하면 무조건 직장을 잡아서 나가야 된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 아마 자녀는 졸업하는 날 취업을 해서 아마 홀로 독립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친구 관계입니다. 직장 동료라든가 이런 분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고 있지만 은퇴 이후에는 그 직장 동료, 그러니까 그런 동창이나 전 직장 동료의 연고 중심에서 지역 밀착형 중심으로 빨리 관계를 전환해야 됩니다. 그것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회관계는 사회기여 활동을 확대해야 됩니다. 은퇴자들의 사회활동이 친목 등 여가 활동에 쏠려 있음으로 인해서 사회기여 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이 봉사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과 그 다음에 자기의 건강 이런 부분들이 다 지켜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이제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서 봉사하는 기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사회기여 활동을 통해서 나의 어떤 은퇴 이후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건강수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파이낸셜 뉴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돈으로 건강수명을 1년 살 수 있다면 얼마에 사겠느냐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한번 보면은, 마트에 가서 건강한 1년을 살 수 있다면 얼마 주고 사 먹을래?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20대는 한 2,880만 원 주고 사 먹겠다. 3, 4, 50대, 50대는 2,500만 원, 60대는 2,100만 원 정도 주고 사 먹겠다. 평균이 약 한 2,492만 원 정도 사 먹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20대는 건강이나 질병에 투자하는 금액이 20대는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60대도 한 10만 원 정도 되고 3, 4, 50대는 한 7, 8만 원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건강한 1년을 보냈을 때 약 한 2,500만 원 정도를 절약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1년 의료비는 약 한 6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죽기 전 마지막 1년의 의료비는 795만 원으로
약 한 일반인들의 1년 의료비의 한 12배 정도가 됩니다. 마지막 3개월 의료비도 524만 원. 그래서 이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은퇴 이후에 어떤 이 재무적, 비재무적 어떤 그런 은퇴 준비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60대 같은 경우에는 뭐 생애 주기에서 건강이 가장 급속히 나빠지는 어떤 그런 시기에 특히 뭐 관절염, 그다음에 척추관 뭐 협착증, 뭐 그다음에 이 질환관, 뇌졸중 이런 부분들을 이게 그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매년 이렇게 건강검진을 통해서 본인이 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령층의 의료비 및 간병비는 누가 준비해야 하나 하는 어떤 연구소의 어떤 조사 결과를 보면은 고령층의 의료비 및 간병비는 본인이 준비해야 된다. 이게 대부분이 한 50%, 61%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가가 그다음 또 책임져야 되고 자녀가 져야 된다는 건 한 6%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든 시대를 보내는 자녀에게 부양 의무를 지우고 싶지는 않다. 그런 게 이제 50대 비율을 보면은 50대가 한 남성 같은 경우는 한 84%, 30대 같은 경우 좀 낮아지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기타 위험 관리로부터 경제 수명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 이후에 5대 리스크가 뭐냐 하면은 성인 자녀 데리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질병, 창업, 금융사기, 황혼이혼 이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은 성인 자녀는 발생 빈도가 상당히 55.5%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대신 이제 자산 손실은 한 1억 2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생활비가 한 19점, 그러니까 생활비 감소가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중대 질병은 발생 빈도는 23.7%서 자산 손실은 2,340만 원 정도 되고, 생활비 감소도 한 20% 정도 되고, 창업 실패는 발생 빈도는 좀 낮아요. 한 18.8%지만은 자산 손실률은 엄청나게 큽니다. 한 7천만 원 정도 큽니다. 그리고 생활비 감소는 한 40% 정도로 오고, 금융 사기도 마찬가지 한 6.2% 발생 빈도는 높지만은 자산 손실은 1억 1,845만 원 정도.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리고 큰 금액이다 보니까 생활비에 미치는 영향도 한 27.8% 정도 차지하고, 황혼이혼은 2.9%서 거기도 이제 재산 분할이라든가 이런 거 있기 때문에 1억 1,412만 원 정도 되고, 생활비 감소는 상당히 큽니다. 두 집으로 나눠져야 되니까 46% 정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성인 자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청년층들의 일자리 부족이라든가 등으로 인해 자녀들의 독립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생활비 부담과 자녀들의 어떤 결혼 비용이 보태지면서 경제적 부담이 이제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제 그 총 연령이 남자가 한 32.9세입니다. 그 여자는 한 30.2세 정도, 이건 2세 정도 되고, 그래서 성인 자녀들의 결혼, 주택, 취업 지원, 예비 비용 이런 게 해서 보면은 평균 한 1억 한 2,852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은퇴자의 어떤 가계 생활 비중이 한 10.9%라고 얘기했고, 노후에 이제 목돈이 없더라도 연금 한 100만 원은 정기연금 한 6억 정도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인 자녀를 데리고 있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노후에 보면은 안정된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대학생부터 졸업하면은 무조건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약간의 어떤 스트레스를 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창업 실패 관련됐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은퇴 이후에 마땅한 직업이 없기 때문에 어떤 창업을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보면은 쉬운 창업을 하게 됩니다. 치킨집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치킨집의 경우에는 생존율이 창업 1년 만에 생존율은 한 55% 정도 되고, 한 5년 뒤에는 17.7% 정도밖에 유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률이 높은 어떤 그런
직종은 뭐 여유 자금이 있다면은 뭐 원룸이나 상가 임대 수입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요즘 같은 시기에 또 이 상가도 위치가 좋은 데는 괜찮지만 좋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보면 상가가 안 나감으로 인해서 관리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자산 보유에 따르는 세제 이런 부담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그래서 은퇴자 10명 중에 3명은 이 은퇴 후 한 65.1%는 뭐 휴폐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금융 사기와 관련된 것인데 경기가 나쁠수록 사기 사건은 점점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사기를 당하면은 금방 뭐 금액도 적고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가 있지만은 은퇴 이후에 은퇴 자금이 만약에 퇴직 자금이 사기를 당했을 때는 몽땅 다 날려버리고 또 어디 보면은 이 건강도 해치고 가정의 파탄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그 사기를 안 당하는 사기를 어떤 사람이 주로 사기를 치는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사기를 치는 사람은 얼굴에 개기름이 흐르고 배가 많이 나왔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기를 치는 사람은 큰 건을 치면 평생 먹고 삽니다. 적은 금액을 쳐도 최소한 일주일은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침 늦게까지 잠자고 오후에 다시 뭐 사우나나 이래 가서 또 저녁에 되면은 술 먹고 사기칠 수 있는 게 뭐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기 때문에 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사람의 유형을 보는데 목걸이나 반지, 팔찌 이런 것들은 화려한 금으로 이렇게 치장할 경우에 그런 사기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금이라는 속성은 욕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기를 치는 사람은 욕심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려한 금은 욕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외형상 이렇게 보고 목걸이나 팔찌나 이런 것들을 치고 있다 하면 좀 경계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에 안경 뭐 입고 있는 옷, 신발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명품이나 어떤 그런 짝퉁을 이렇게 걸치고 있는데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명품으로 치장하는데 사실은 어디 보면은 허스름한 잠바에 운동화 신고는 사기를 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이 좋은 옷 그럼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노력해서 돈 버는 게 아니고 어디 보면은 사기를 쳐서 벌기 때문에 쉽게 그런 것들을 살 수 있다는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만나는 곳은 항상 호텔 커피숍이나 유명한 곳에서 만나자고 제안을 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실제 이제 불가능하거나 허황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투자하면은 뭐 한 달 뒤에 3,000만 원 주겠다. 뭐 어디 땅이 좋은데 뭐 사면은 1년 이내 뭐 개발돼 가지고 뭐 얼마까지 오른다.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좋은 거 있으면 본인이 하시지 왜 권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허황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제 그 사기를 치려면은 처음 만난 사람은 절대 사기를 칠 수는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친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나의 약점을 알려고 또 신뢰를 쌓기 위해서 엄청나게 나를 많이 도와줍니다. 나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이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정치가나 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족보를 꿰차고 그 사람의 어떤 뭐 무슨 시장 뭐 친구가 누구고 동생이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꿰차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좀 한번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말을 하다 보면은 조금 전에 한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금방 뒤집어 버리는 그런 유형. 그 다음에 또 어떤 지역에 뭐 무슨 유치를 했는 게 본인이 다 했다. 자기 과시, 자기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기치는 사람은 본인의 정보나 가족에 대해서 이 얘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리스크에서 배우자 어떤 사망과 황혼 이혼인데 평균 수명이 긴 여성 빈곤은 노인의 한 7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예를 보면은 우리 주택연금 가입자 중에 부부가 같이 사는 사람의 한 60% 정도 되고, 남자 혼자 사는 사람은 연금 가입자가 약 한 7% 정도 되고, 독신, 그게 그 여자일 경우에는 약 한 33% 정도 됩니다. 은퇴 이후에 여성의 어떤 그 빈곤, 그 여성들의 빈곤이 노인 빈곤의 상당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대부분 여성들이 남자 위주의 어떤 경제 활동 이렇게 이루어졌고, 여자들은 주로 전업주부로서 뭐 이렇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각종 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준비하지를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황혼 이혼을 하게 된다면 요즘은 전부 어떤 뭐 이 분할입니다. 다 어떤 2분의 1, 뭐 최소한 반 이상 분할하기 때문에 황혼 이혼하면은 쪽박 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퇴 후에 5대 리스크 관리 이렇게 전략이라고 한데, 성인 자녀는 그래요. 이 자녀 지원을 해서 어떤 별도 예산도 만들어야 되지만은 이 또 동거하는 자녀들이 가급적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어떤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자녀가 좀 분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질병은 어떤 보장성 보험을 항상 가입을 해서 어떤 리스크를 줄여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 예를 들어서 향후에는 뭐 대부분이 이제 그 어떤 질병에 대한 어떤 보험은 가입돼 있지만은 이 간병비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간병에 대한 보험도 마련해 주면은 좋겠습니다. 그다음 창업 실패는 이 반드시 여기 보면은 자기가 자신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융 사기는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제가 말씀드린 유형이라든가 또 그걸 보고, 또 너무 수익률에 어떤 얽매이지 말고 안정된 자산에 어떤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퇴 후에 어떤 부부 관계 변화에 대해서 은퇴 전보다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부가 살아가면서 어떤 데는 같은 어떤 취미 활동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보면은 타고난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은 적선하라라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남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하늘로부터 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남을 도와줄 때를 우리가 적선이라 그러는데, 적선도 한 3단계로 보면은 가장 낮은 단계에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어떤 가장 낮은 단계의 어떤 적선, 뭐 배가 고프다 그럼 뭐 빵을 사준다, 돈을 준다, 이런 적선도 있고,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취업을 해준다든지 이런 용기를 북돋아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높은 단계의 적선은 내 몸을 움직여서 어떤 정증 장애인들의 목욕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어디 보면은 자신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식하라라는 어떤 얘기가 있는데, 보통 동물들은 기껏해서 한 80% 정도 먹지만 사람은 120%까지 먹는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먹고 싶은 양이 한 80% 정도 될 때는 수저를 놔라. 수저를 놔라. 그러니까 소식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20%는 남이 먹을 수도 있고, 또 20%는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다면 20%를 절약할 수 있고, 절약을 통해서 내 가난을 벗어나는 것도 하나의 운명을 바꾸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늘 이제 그 은퇴 설계의 마지막에서 제가 늘 예를 드는 사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이 산은 1953년 힐러리 경이 처음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1년에 한 명씩 정복을 하다가 최근에는 하루에 한 명꼴로 정복을 한답니다. 그런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베이스 캠프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에는 베이스 캠프를 4,000, 5,000 이렇게 쳤지만 이제는 우리는 1베이스 6,000, 2베이스 6,700, 3베이스 7,000 이렇게 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몇 살에 베이스 캠프를 칠 거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퇴직하신 분들이 베이스 캠프를 70대 친다 하면 한 10년밖에 남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한 90에 친다 그러면 한 30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베이스 캠프를 90에 쳤을 때 30년 동안은 건강해야 되고 내가 활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베이스 캠프를 높게 치시기를 바라며 오늘 은퇴 설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